잘하네. 아, 신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구맘입니다. 오늘은 아기 두상교정 헬멧 치료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문제,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되는 부분이잖아요. 아이 머리 모양이 예쁘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커서 놀림받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헬멧 치료는 비용도 적지 않고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아기 100일이 지나면서 머리 모양 관리에 신경 쓰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아이는 올해 초 1월부터 헬멧 치료를 시작해서 이제 8개월 만에 종료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이가 헬멧 치료를 시작하게 된 과정, 그리고 치료를 진행하면서 부모로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상 교정하기 전에 주의할 점, 헬멧 치료의 원리, 업체 선정과 비용, 그리고 실제로 느낀 후기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헬멧 착용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은요, 저희 아이는 생후 7개월에 했으니까 굉장히 늦게 한 편이에요. 돌이켜보면 원인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교정을 생각한 이유는 아기가 뒤집기도 늦고 누워서 모빌만 보고 놀 정도로 순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뒤통수가 좀 납작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토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커서 아기를 눕힐 때 역류 방지 쿠션을 자주 사용했어요. 분명히 질식 위험은 줄였지만 한쪽으로만 눕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뒷머리가 눌려버린 것 같아요. 저희가 4개월 영유아 검진을 5개월에 받았거든요. 그때 단두증이라는 충격적인 소견을 받았는데도 6개월이 넘어가기까지도 두상교정 헬멧을 씌우기가 싫었어요. 뒤통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크면서 자연적으로 다시 볼록하게 돌아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예전에 헬멧을 쓴 아기들을 봤을 때 어디 아픈 건지 너무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도 좀 그렇게 보일까봐 우려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이가 헬멧을 하루 종일 계속 쓰고 적응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너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아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인데, 나는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헬멧을 씌우지 않겠다 쪽의 생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안 했던 거죠. 영유아 검사 후 몇 주 지나서 6개월쯤 됐을 때 첫째 아이 친구 엄마랑 얘기하다가 그 시절 헬멧을 씌우지 않았던 걸 아이 머리 감길 때마다 후회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 머리가 동그랗게 예뻐지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아이 커가는 동안 후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겨울이니까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하자 해서 마음먹고 대학병원 가서 정확한 수치를 재고 전문의한테 추천받은 헬멧 업체 중에 한 곳을 얼마 안 돼서 바로 찾아갔던 것 같아요. 헬멧 결심하기 전에 저는 한번 셀프 교정으로 돌려보겠다고 두상 교정 베개도 쓰게 했거든요. 근데 4, 5개월 되기 전에 베개로 교정을 했다면 훨씬 더 상황이 좋았을 거예요. 교정할 생각도 없고 셀프로 예쁜 머리 모양 만들어주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생후 4개월 전에 사용해야 돼요. 시기 때문에 헬멧 교정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거든요. 아이 머리 모양이 굳어지는 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쩌면 두상 교정 베개는 그때 안 사도 될 정도로 많이 늦었었어요. 그래서 좀 후회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헬멧 덕분에 아이 머리 모양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헬멧 치료를 시작하게 된 이유로는 단순히 미용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심하면 성장 과정에서 턱뼈, 안면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해외 자료를 보니까 생후 4개월에서 6개월이 두개골 교정의 황금기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교정 기간이 길어지고 또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이미 7개월이었기 때문에 늦었다는 불안감이 컸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후회를 덜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실제로 13개월이 넘어가니까 헬멧을 스스로 빼려고 시도하더라고요. 저 역시 치료를 결심하기 전에는 혹시 헬멧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여러 부모님들의 후기, 전문가 인터뷰들을 종합해보니까 제 선택은 후회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한 자료와 출처로는 현재 국내에서 200만 뷰 이상, 해외에서도 40에서 50만 뷰 이상 나온 영상 중에서도 단두증, 사두증, 헬멧 치료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실제 사용 후기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마침 미국인 유튜버 올리버쌤도 아이가 비슷한 진단을 받고 헬멧 치료를 시작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치료 전에는 부모로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교정이 끝났을 때에는 효과에 만족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처럼 망설이는 부모님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해당 내용은 올리버쌤 리오나리 후후노 크레니얼 테크놀로지스 콘텐츠를 참고하였습니다. 헬멧 치료의 원리와 우려되는 점으로는요,
머리를 꽉 누르면서 강제로 모양을 바꾸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해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치료의 원리는 단순해요. 아기의 두개골은 아직 부드럽고 성장 여지가 크기 때문에 헬멧을 씌워서 눌러주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자라야 하는 방향을 비워두고 불필요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막아주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치아 교정처럼 힘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거죠. 저희가 다닌 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두상 스캐닝을 하고 아기 머리 성장 속도에 맞춰서 헬멧 안쪽에 폼을 깎아 머리에 공간을 내어주었어요. 무겁지도 않고 아기에게 통증도 없다고 해요. 다만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관리가 조금 번거롭고 하루 20시간씩 잘 때도 계속 착용해야 한다는 점은 부모 입장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도 전문가 말로는 저희 아이는 약 6개월 정도 착용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업체 알아보면서 고민은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혹시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이건 부모의 욕심, 애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과한 오려에서 나오는 사치라는 사회적인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평생 콤플렉스를 가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어릴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교정하는 게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비용도 200~300만 원 선이라 적지 않고 또 보험이 되지 않아서 부담이 되었어요. 다행히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집에서 많이 멀지 않으면서도 위생관리가 잘 되는 센터를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스캐닝을 하면서 현장에서 비포 애프터를 사진과 또 그래프로 함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왕 헬멧을 수정받으러 자주 다녀야 하는데 대기 공간이 깔끔한 곳이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를 대하는 선생님들이 친절하셔서 마음이 편했어요. 헬멧 컬러도 많고 얼굴 표정 스티커를 붙이니까 디자인이 귀여워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헬멧 착용 후기로는요. 저희 아이는 생후 7개월부터 제대로 썼던 돌까지 착용했어요. 사실 시작할 때 이렇게 늦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몇 주부터는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뒷머리가 확실히 덜 납작해지고 양옆 비대칭도 조금씩 교정되는 게 눈에 보였고요. 사진으로 기록해두니까 변화가 훨씬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한 달, 2달 지나면서는 주변에서도 와 머리 예뻐졌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티가 확 났어요. 그리고 잡고 서기 시작하고 걸음마 연습을 하면서 머리를 다른 곳에 부딪히게 되는데 헬멧 안 쓰고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점은 헬멧 착용 덤으로 얻은 큰 장점이었어요. 물론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겨울에 시작해서 초기 기간은 잘 보냈는데 반년쯤 지나서 여름이 되니까 확실히 헬멧을 벗겨줄 때는 냄새가 심하게 나기도 했고 돌이 지나면서는 벗겨놨다가 씌울 때 아이가 싫어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 20시간 이상 착용해야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만 벗겨줄까 싶은 유혹이 많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착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켜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땀 냄새 나는 건 한 번씩 알코올솜으로 닦아주고 통풍시켜 주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100% 완벽하게 동그란 머리가 된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그때 했을 걸 하는 후회가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공개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사람마다 의견도 다르고 또 비판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위해서 깊이 고민한 끝에 늦더라도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헬멧 치료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부모의 고민과 결심이 함께 따라와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지금은 아이 머리가 예쁘게 교정된 걸 보면서 주변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헬멧 치료를 통해서 예쁜 머리 모양으로 돌아오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고 같은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작은 용기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헬멧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머리 눌린 거 이거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할까 말까 고민되네. 헬멧을 써야 된다는데 교정할 거면은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 쓰면 너무 갑갑하지 않을까요? 그거 쓰고 어떻게 맨날 있어요? 반년 동안. 그죠?